그 날씨에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많이 조금 어르신들 인구차가 크니까? 어르신들이나 뭐 친구 아버님이 됐던 뭐 주위의 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갑자기. 네. 요즘 이제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시기에 특히 이제 혈압은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라든지 아니면 습도라든지 이렇게 바뀔 때 혈관이 수축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평소보다는 혈압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단풍놀이 가신다고 예, 그렇게 산에를 가셔서 평소 운동도 안 하시고 갑자기 친구 따라간다고 막 올라가시다 보면은 평소보다 혈압이 훨씬 더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아파트 문화지만 동네마다 이렇게 골목이 있고 골목 끝집이 있어요. 맨 끝집에 사는 분들은 아침에 나올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문 열고 나올 때 맞바람을 딱 받으면서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왜? 물어보세요. 왜요? 왜? 왜? 고혈압이라는 게 원래 이제 몸 안에 적당한 이제 혈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갑자기 올라가는 건데 대개 증상이 없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찾아와 건강을 무너뜨린다. 완치 없는 만성질환 고혈압. 생활 속에서 다스리는 방법은? 고혈압이라는 게 원래 이제 몸 안에 되게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성인병 중에서 당뇨, 고지혈증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죠, 극히. 그런데 고혈압은 직접적으로 혈관과 장기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이게 사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혈압이 사실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고혈압 잘 다스리는 법. 잘 다스린다. 자, 네. 잘 다스릴 수 있는 겁니까? 네, 잘 다스리면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의사로서 이제 고혈압 환자를 이제 치료한 지도 이제 20여 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서너 명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를 요약을 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혈압을 다스려야 되는가 이제 결국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을 잘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정말 억울한 게 있어요. 왜요? 뭐 술, 담배 끊었죠. 그리고 그냥 혈관 질환도 내가 물론 있지만 그리고 고지혈증도 있어서 내가 관리를 정말 운동도 열심히 알잖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고혈압 전 단계인 경계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고. 억울한 게 아니에요. 억울하다. 저도 고혈압 전 단계인데 그냥 먹으면서 관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많이 드시잖아요. 아, 여보세요. 네. 많은 환자들이 이제 김승환 씨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잘 보면은 그 중에서 잘못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 선생님 그게 이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혈압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나도 관리를 궁금하다. 하는지 제가 증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말로만 들었잖아요. 진짜. 한번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이른 아침 시간. 네, 갔다 올게. 예? 잘 사람 있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운동부터. 그게 몸에 최고.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눈 뜨자마자 산으로 달려가 열심히 운동하는 김승환. 그런데 너무 격하게 운동하는 거 아닌가요? 되게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빡시게 해야죠, 아침. 그래 정신도 바짝 나고. 운동 중 틈나는 대로 잊지 않고 스트레칭도 쭉쭉. 운동은 좀 격렬하게 해서 심박수를 확 올려가지고 여기 땀을 쫙 빼줘야지 제맛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수영을 마친 그가 찾는 것은 바로 혈압계. 혈압계가 보일 때마다 재보는데요. 아니 기계만 보이면 아니 뭐 혈압에 불안하고 고혈압이면 어떨까 이래서 보이는 대로 그냥 계속 하루에 3번도 잔 적 있어요. 하루 3시간의 운동 후 늦은 식사를 하는데요. 걱정스러운 혈관 건강을 위해 국물은 노. 평소에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채소하고 이렇게 현미밥이랑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먹지 짜고 국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건강식 쌈을. 그런데 이건 다 뭔가요? 각종 소스들이 가득한 식탁. 고추장을 넣은 비빔밥까지. 채소 먹을 때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어떻게 맨밥이랑 채소만 먹기는 좀 힘들잖아요. 매일 이 정도만 해주면 난 100점일 것이다 라고 감히 자부해 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보니까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죠. 그리고 식단 관리도 나름 철저하게 맞아. 하시는데 근데 혈압이 왜 높은지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궁금하긴 해요. 이게 혈압이 높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자, 본 느낌이 어때요, 우리 홍록희 씨는? 범죄의 제왕 제가 3년차 패널로서 이거는 완벽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우리 김승환 씨의 일상을 봤는데 우리 엄지분들은 과연 이게 맞는지 김승환 씨가 고혈압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다 그러면 O,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X, OX판을 들어주시기 야, 바랍니다. 궁금하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경계성 고혈압 진단이 억울하다. 김승환의 생활 속 혈압 관리 점수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전원 X요? X요? 아 이러기는 쉽지 않은데. 야, 뭐가 잘못된 거지? 아니,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데. 아니,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 그럼? 자 어떻게 잘못됐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잘한 게 하나도 없나 먼저 봐. 심경원 엄지께 좀 여쭤볼게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된 보셨어요? 거예요? 일단은 잘못된 방법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아,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네,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동인데요. 운동. 네. 뭐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이 고혈압이라든지 다른 성인병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거고 네. 뭐 아침 운동이 좋으냐 저녁 운동이 좋으냐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침 운동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이게 고혈압 위험군인 분들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시간대가 특히 이렇게 환절기나 추워지는 겨울 아침이거든요. 운동의 강도가 일단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저강도로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하시고요. 혈압을 보면 항상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혈압의 일중 변화가 게 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졌다가요. 보통 기상 후에 이제 급 상승하는 이걸 이제 모닝 서지라고도 하는데 이 상승하는 시기에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가속화가 되게 됩니다. 혈압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혈압이 위험군인 분들은 이 시간대를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잠을 자요. 네, 그래서 충분히 혈압이 떨어질 때까지 자다가 그다음에 움직이죠. 잘하셨습니다. 아유, 네. 저는 우리 신경원 교수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주로 그 아침 운동을 하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찬바람 맞고 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의사가 제일 바쁜 시간이 새벽과 아침이에요. 그만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뇌졸중과 심장병이 아침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실 운동은 아침이 아니라 저는 달밤 체조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게 저녁부터 밤 9시 이전까지가 운동해서 혈압을 떨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은 한 6시부터 9시 이때로 좀 운동 시간 바꿔준다면 혈압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게 또 하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좋은 거 봤어요. 바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는데 대부분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요. 스트레칭 하지 않고 바로 운동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그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혈관도 같이 이완됩니다. 따라서 예, 혈압을 떨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100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은 아주 많이 해요. 그건 좋은 거네요. 그럼요. 실제로 병원에서도요. 네. 이 뇌졸중 고혈압 분들 재활 치료에 네. 스트레칭 종목이 거의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칭은 혈압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좋은데 아침 이른 시간에 운동하면서 하는 거는 별로다 이거예요. 달밤의 체조가 좋다 이거잖아요. 지금. 눈곱 떼자마자 나오는데 그러면 안 눈곱 되겠네요. 띄지 말고 나왔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는 스트레칭 2로 가주시고요. 그냥 스트레칭 그럼 정도. 수영과 이런 러닝 같은 경우는 저녁에. 그러면 고혈압을 위해서는 스트레칭도 가능하면 실내에서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아침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네. 추울 때는요. 자, 박미경 엄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반찬이랑 국 같은 게 하나도 없던데 혹시 안 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뭐 국 같은 거가 이게 이제 나트륨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국이라는 게 그리고 국을 저는 이상하게 남자들 국 없으면 잘 안 먹는데 전 국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국 없이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나트륨 줄이기 위해서 국물이나 뭐 반찬 적게 드시는 노력을 네네. 하고 계신데 잘못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찍어 먹는 쌈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 제 앞에 준비된 거 보시면 소금과 설탕이 있어요. 근데 소금이 한 2티스푼 분량이고요. 각설탕이 5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소금과 설탕. 아, 하루 뭐 먹어야 되는 양 뭐 이런 건가? 국인가요? 국에 들어가는 거? 소금하고 설탕이 너무 많지 않아? 자, 바로 김승환 씨가 영상 속에서 이렇게 한 끼에 드신 쌈장에 들어있는 소금과 설탕 양이에요. 한 끼요? 저렇게 많이요? 아니 네. 그 쌈장이에요? 좀 많아. 그리고 옆에는 또 케찹, 뭐 맛있어 보이는 소스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생각하신다고 사실 소금, 설탕은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피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안 이 정도 먹어요? 안 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양념으로 드시다 보니까 생각을 못 하시고 너무 많은 양을 아니 좀 그래서 국도 안 평소에 드신 것 먹는데 같아요. 거기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애들이 차라리 있었나요? 국을 드시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양념류는 이렇게 소량 썼을 때는 맛도 좋아지고 또 소화도 도와주고 우리 몸에 좀 열도 내서 순환도 시켜주지만 너무 많이 모르고 드시게 되면 혈압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물만 조심하실 것이 아니라 무심코 드시는 양념류에도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성아 씨는 뭐 자신 있게 그냥 뭐 운동하고 뭐 챙겨 먹고 그러니까 폼나게 찍고 왔는데 지금 미안해서 어떻게 해? 그래도 우리 이경기 엄지 말씀까지 들어봐야 돼요 지금 네. 엑스 하셨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혈압을 잘못 재고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아까 운동을 하고 오셔갖고 이렇게 숨이 막 이렇게 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그 혈압을 바로 재신 것 같아요. 맞죠? 샤워 다 하고 나와서 예. 근데 샤워하고 내려오실 때 계단에서 막 이렇게 오셔갖고 네네.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이렇게 바로 바로 재는데. 재셨잖아요. 그래서 운동 직후에 그렇게 혈압을 재는 거는 아주 정확한 혈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 그래서 있구나.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셔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 고혈압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고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완기 아래 혈압이 90 이상일 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그 범위를 넘어가도 고혈압이라고 정의는 합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40이 쟀을 때 140이 넘어가면 네. 고혈압이구나. 그거 좀 내려가면 좀 떨어졌구나. 네. 뭐 이러는데 근데 잴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루 혈압을 보면은요 잘 때는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상할 때 오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잠에서 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각성하는 호르몬이나 이런 물질들이 나와서 그때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또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면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또 퇴근 시간이 되니까 또 뭐 안정하게 되면 내려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혈압 기준으로 잡는 것들이 그럼 언제인가 하는 건데요. 그러게요. 우리가 측정하는 여러 이제 지침서들을 보면은 혈압을 잴 때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당신의 제일 낮은 혈압을 찾아내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혈압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중요한 거는 그 혈압을 안정한 후에
그 혈압계를 아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채연 씨 앞으로 나와서 한번 측정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저희는 사례 걸린 채연 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냥 하듯이 한번 측정을 해주시죠. 병원 가면 이제 다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넣으면 돼요? 네네 그렇게 하시고. 잠시만요. 좀 예. 불편하네. 오케이 네. 그렇게. 그 혈압 태연 씨 혈압 진짜 낮아요. 우리 진짜? 그때 혈압 되게 낮아요. 매 순간 변하는 예민한 혈압. 잘못된 혈압계 사용의 충격적인 결과는 네, 지금 혈압이 나왔고요. 네. 131에 90이 나왔습니다. 네. 131에 90이 나왔습니다. 고혈압인가? 네, 높다. 좀 높네. 그렇죠. 혈압 기준으로 보면은 아래 혈압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약 먹어야 돼요. 이렇게 높지? 근데 이제 지금 잘못 재셨어요. 왜요? 뭐가 그래서 문제인데? 일단은 오셔갖고 막 걷자마자 그냥 바로 앉으셔갖고 충분히 안정이 안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다리를 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복압이 올라가거나 해서 혈압이 또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손 누셨잖아요. 네, 이렇게. 예, 누셨는데 손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을 재는 부분은 이쪽에 이제 프리들아. 정면을 보시고 색상이 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멋을 부리더라니. 아유. 다시 그럼. 혈압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네. 본인의 심장 위치가 이제 재는 곳하고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자를 보면은 조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낮출까요? 의자를 조금만 낮춰 보시죠. 예, 네, 됐습니다. 이 정도?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손을 이제 넣으시는데 손의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10분 이상 휴식 후 혈압계와 가슴이 일직선이 되도록 의자 높이를 맞추고 똑바로 앉아주세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팔을 넣고 시선은 정면으로 둡니다. 그리고 이거 재는 도중에 혈압이 올라가면 어떨까 이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되게 병원에 와서 재는 혈압이 높거든요. 아파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그리고 한 번 높았던 분은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혈압 잴 때만 심장 박동이 매우 빨라져서 우리가 혈압 잴 때 심장 박동이 거의 100 이상으로 올라가게 잡히면 그럴 때 잰 혈압은 사실 긴장해서 잰 혈압이 많죠. 네. 좋은 생각해. 아니 저 기계에서 딱 재는 동작 버튼을 누르면 새소리나 물소리 네. 이런 게 같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화장실 제가. 몇이야? 지금 124에 86 나왔어요. 내려갔네요. 그새 내려갔어요. 다리 불러서 그래. 내가 잘못했나요? 평소대로 측정해 고혈압 위험군 판정을 받은 채연. 자세 하나만 바꿨는데 정상 혈압 판정을 받았다. 이 혈압이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 시간이 혹시 있을까요? 대개 혈압약을 드시거나 그런 분들은 혈압약의 효과가 제일 떨어지는 게 이제 아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도 보시고 조금 쉬셨다가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혈압을 재시거나 아니면은 또 저녁 때 이제 퇴근하시고 좀 편할 때 식사를 하시고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재도록 이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람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본인 개인별로 제일 편한 시간을 좀 이렇게 찾으시라고는 얘기를 하죠.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대파를 즐기고 있다는 박채훈 씨. 그녀는 오랜 기간 지병으로 고생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과격한 운동도 하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지만은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고혈압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15년 전 소리 없이 찾아왔다는 고혈압. 하지만 특별한 증세가 없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제일 첫 번에는 고혈압인 줄은 몰랐는데 열도 나고 뭐 매사에 의욕도 없이 그런 것이 자주 와요. 그래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뒷목도 땡기고 그래서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병원을 갔더니 고혈압이다가 돼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사이 고혈압이 악화되어 만성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렸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힘겨웠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가정생활도 즐겁고 또 바깥에 나가서 한춤도
일주일에 한 2번씩 배우고 그래서 건강이 많이 되찾았어요. 현재는 일상생활은 물론 취미로 전통춤까지 배울 정도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박채훈 씨. 그녀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로 꼽는 것 역시 대파. 처음에는 대파가 좋은 줄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주위에서 대파가 고혈압에 좋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먹은 지가 한 7년 정도 됐어요. 대파를 꾸준히 먹으면서 혈압 관리를 해왔다는 박채훈 씨. 정말 대파가 고혈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대파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낮춰서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대파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결국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생활습관병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벌써 7년째 그녀의 밥상에 필수 식재료로 오르고 있다는 대파. 특히 대파를 먹는 그녀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 대파 활용 비법을 보여주겠다는 그녀. 언뜻 보기엔 장조림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대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떤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는 대파 양념간장이거든요. 대파로 양념간장을 만든다? 3년 전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는 이 대파 양념간장이 건강을 지키는 그녀만의 특별한 비법이라고 하는데 대파가 고혈압에 좋다는데 어떻게 날마다 먹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끝에 대파 양념간장을 만들면 다른 음식에다도 칠 수 있고 그래서 날마다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대파 간장을 만들었어요. 그녀의 노하우가 담긴 대파 양념간장. 그런데 유독 대파에 잎만 썰어 담고 있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 파란 부분이 더 영양가가 있고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도 고혈압에도 먹으면 훨씬 더 좋고. 고혈압에 대파의 푸른 잎이 더 좋다? 정말 그녀의 말처럼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대파의 부위가 따로 있는 걸까? 한국식품연구원에서요, 대파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 대파의 푸른색 부분이 흰색이나 뿌리 부분에 비해서 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카로틴이라든지 비타민 등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개선이 되면서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란 우리 몸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효소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는데 2003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대파 추출물로 실험을 한 결과 대파의 푸른 잎이 줄기에 비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파는 부위별로 성분의 함량이 달라 기대할 수 있는 효능이 다르다고 한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푸른 잎을 비롯해 알리신이 많은 뿌리는 감기에, 비타민C가 풍부한 줄기는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질환에 맞게 골라 먹으면 더 좋다고 한다. 혈압 건강을 위해서는 대파의 푸른 잎을 먹어라. 그렇다면 대파의 푸른 잎을 이용한 양념간장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우선 간장 6컵과 물 1컵, 설탕 1컵을 넣은 후 골고루 섞어준다. 그리고 또 다른 그녀만의 비법 재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돼지고기 갈아 놓은 거예요. 돼지고기하고 파하고 잘 어울려져서 맛있는 양념간장이 돼서 맛있어요. 흔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돼지고기는 대파와 마늘, 토마토 등의 항산화 음식과 섭취할 경우 오히려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가 된다고 한다. 몸에 좋은 지방산, 그 중에서도 특히 올레인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게 돼지고기 중에 지방산 전체 지방산 중에 약 42% 내지 43%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 올레인산과 그 다음에 파 중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든지 또 파에는 피놀 컴파운드라는 기능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호조합돼서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장병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데도 그냥 돼지고기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대파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돼지고기는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준비한 후 대파잎과 간장 소스를 넣고 10분간 끓여주기만 하면 대파 양념간장이 된다는데 자주 해서 먹으면 좋겠지만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해가지고 냉장 보관을 하는데 한 달 이상을 놔두면 부패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해서 한 달 안에 먹을 수 있게 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특히 볶음이나 조림을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대파 양념간장. 오징어 볶음을 만들 건데요. 대파 양념장이 있으면 다른 양념이 다 필요 없어요. 또한 대파 양념간장의 경우 간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소금보다 염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같은 양을 쓰더라도 나트륨 함량을 최대 69%까지 줄일 수 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대파를 즐기고 있는 박채훈 씨. 그녀에게 대파는 더 이상 자투리 채소가 아닌 건강을 위한 식재료로 자리 잡았다. 대파는 진짜 사근사근하게 좋네. 고생했어요. 건강한 밥상을 만들 수 있는 대파 양념간장. 하지만 섭취 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 간장도 역시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겠습니다. 예부터 그 효능이 다양해 한의학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온 대파. 민간요법 중에서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파입니다. 파는 총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흰 부분을 쓰는데요. 이 흰 부분이 인체에 들어오면 아랫배, 단전의 기운을 강화시켜 줘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밖에서 들어온 찬 나쁜 기운인 한사를 몸 밖으로 몰아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특히 찬바람 부는 요즘 같은 때 하면 딱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환절기 목감기를 예방하는 대파 활용법. 지금 같은 시기가 되면 우리가 흔히 목감기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파랑 손수건을 이용을 해서 목감기를 좀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파와 손수건만으로 목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름하여 환절기 특효인 대파 찜질. 방법은 간단하다. 대파의 흰 부분을 썰어 프라이팬에 볶으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소금을 넣어야 대파의 따뜻한 기운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손수건에 싸서요. 여기 온폭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이제 천돌인데요. 이 천돌이 보통 목감기가 걸린다고 할 때 여기가 간질간질하면서 앞쪽으로 감기 기운이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이렇게 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에만 이렇게 뜨겁게 대더라도 몸 전체에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인체에 들어왔던 바이러스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 낼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체온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론 전신을 따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목 부위의 대파 찜질만으로 체온이 올라갈 수 있을까? 대파 찜질을 하기 전 온도는 35.9도. 약 5분간 목 부위에 대파 찜질을 한 후 다시 재본 체온은 36.5도. 놀랍게도 단 5분 만에 체온이 0.6도나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략 1도 정도의 체온이 올라갈 때 그 몸의 면역 기능이 한 30% 정도는 최소한 좋아진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한 이 대파 찜질 같은 경우에도 목의 온도뿐만 아니라 이 상체 온도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 상체 전반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체온은 약 1도씩 떨어졌다고 보고될 만큼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더욱이 젊은 층에 비해 5, 60대의 체온은 더 낮기 때문에 평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한다. 지금부터는 대파를 먹어서 증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되는 대파 활용법.
이제 대파를 구울 텐데요. 대파는 이제 굽기만 하더라도 자체로 이제 갈변 반응 때문에 단맛이 나와서 먹기가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천연 소화제가 됩니다. 예, 그게 어떤 재료죠? 바로 이겁니다. 대파와 된장이 만나면 천연 소화제가 된다? 이렇게 굽게 되면 매운맛이 조금 줄어들고 그 자체의 유아릴 성분들이 뭐 이제 천연 소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단점은 또 이게 너무 많이 먹거나 좀 적게 가열하면 오히려 이제 위장을 불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대표적 발효식품인 된장과 버무려서 같이 구워 주시게 되면 대파의 단점도 이렇게 좀 잡아주고 또 이렇게 된장의 장점도 살려줄 수 있는 좋은 궁합이 되겠습니다. 대파와 찰떡궁합을 자랑한다는 된장. 대파의 흰 부분을 썰어 꼬치에 끼운 후 된장을 골고루 발라 구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파를 구울 프라이팬에 기름이 아닌 물을 붓는 배한환 이사.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이를테면 뭐 민간요법을 하거나 한약처럼 쓰실 때는 기름을 안 쓰거든요. 원래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할 때는 기름을 가급적 빼고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야 대파의 효능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또한 물은 대파가 타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대파가 빨리 익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된장 바른 대파구이는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을까? 만성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뱃속에 이제 그 찬 기운이 많으면 그 소화가 안 되는 걸 개선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이제 대파구이를 지금처럼 된장 발라서 하시게 되면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된장을 발라 살짝 익혀주기만 하면 되는 대파 된장구이는 소화제로는 풀 수 없는 몸속의 냉기를 잡아 근본적인 소화를 도와준다고 한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능은 높은 질환별 대파 사용법. 하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다는데, 그 대파가 기본적으로 알리신 같은 매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위염이랑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대파가 적절한 양은 도움이 되지만, 많을 경우 위산 과다를 이제 촉진해서 오히려 속쓰림이라든지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적정하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도전달. 중성지방 수치가 332가 나왔어. 고지혈증이 높다고 또 올해 나오고, 그래서 당뇨도 심하게 오고 피가 끈끈해지다 보면 뭐 뇌출혈도 오고 뭐 그런다고 겁을 줘가지고. 고혈압, 고지혈증에 당뇨병까지 있다는 박정란 씨. 요즘 혈액순환이 너무너무 안 되고 다리 관절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에 당뇨병, 동맥 경화증까지 정순덕 씨. 이들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도가 떨어져 부쩍 쌀쌀해진 어느 날, 아침 운동에 나선 정란 씨. 털모자를 쓰고 운동 중인데요. 왜 모자를 쓴 거죠? 제가 혈압이 있어서 날씨가 추울 때는 모자를 꼭 챙겨야 해요. 혈압이 떨어지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으니까 꼭 그거는 필수예요. 겨울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을 갔던 정란 씨. 그 후로 매일 아침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아이, 손시려. 어머니 핫팩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제가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어서 운동할 때는 핫팩을 꼭 챙기고 다녀요. 1시간여의 운동을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운동 갔다 왔으니까 또 혈당을 재봐야지. 집에 오자마자 혈당부터 체크를 합니다. 아니, 운동해 왔는데 공복 혈당이 왜 이렇게 높아? 콜레스테롤이 뭐 332까지 나오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게 다 있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이 아프지 않았냐고. 당시 의사로부터 돌연사 가능성까지 들은 정란 씨. 그때부터 식단 관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버섯에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 오징어까지 혈관에 좋은 재료들로 식단을 차렸습니다. 또한 탄수화물과 나트륨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제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제가 자주 해먹고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도 경동맥은 아직 그대로라서 좀 더 한 시간을 두고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전부터 관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사 질환의 위험들은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혈압을 체크하는 정난 씨. 혈압도 혈당처럼 정상 수치에 비해 한참 높습니다. 이게 제가 먹는 약들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뭐 약의 개수는 늘겠죠. 고장이 나니까 몸이. 20분 간격으로 약을 이렇게 나눠서 먹으니까 속이 쓰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퇴근 후 귀가하는 순덕 씨, 영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익숙한 듯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순덕 씨의 집은 2층입니다. 낮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좀 약하게 타고난 것 같아요, 저는 체질적으로. 그래서 2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다리 관절. 통증도 있고 그래서 맨날 잘 때도 쿠션을 항상 올려놓고 자고 얼마 전에 또 검사를 하니까 동맥경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진짜. 올해 7월 건강검진에서 각종 질환들을 진단받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시더라.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물려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맨날 바쁘게 살다 보고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먹는 거를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전체적으로 다 나빠진 것 같아요. 몸이 전체적으로. 고지혈증에 당뇨가 있는데도 음식 조절을 하지 않는 순덕 씨. 이거 한 잔 마시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서 하루에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큰 사발에 한 잔씩 쭉 먹어요. 영미 왔어? 뭐 하고 있었어? 밥 먹자. 아이고, 또 피자야? 믹스 커피 한 사발에 이어 피자로 식사를 때웁니다. 할머니 건강에 안 좋아요. 맨날 빵이랑 커피랑 피자 같은 거 이런 거만 먹고 어떡하려고 그래. 건강도 좀 생각을 해야지. 고지혈증인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는 순덕 씨. 피자 한 판을 다 먹어 치웁니다. 엄마, 난 2조각밖에 안 먹었어. 엄마가 다 먹었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지혈증도 있으시고 다리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거기다 당뇨도 있으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식단 관리도 좀 하고 운동 좀 해가면서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게 잘 쉽지가 않나 봐요. 도전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혈관 안에 벽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죽상경화증인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바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건데 이게 하나, 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제일 커요. 이거 얼마나 크냐? 4.9mm야. 혈관의 반을 막고 있는 거예요. 6개의 혈전이 발견된 정난 씨. 뇌졸중이 올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상혈액 검사도 실시했는데요. 어머니 약 잡수는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다 잡수신다고? 혈압약 들어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고지혈증 약도 들어있다고. 당뇨약도?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쓰리고네. 이번에 건강 전부 다 그러네. 왜 그러냐면 이게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요. 체중을 18kg 빼야 돼. 이게 다 붙어 있잖아 지금. 끈끈한 피가 되면 어떻게 되게 혈관에 다 달라붙어요. 딱지. 아까 여기 되게 많이 심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많이 생기고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심하게 뭉친 혈전까지. 박정난 씨.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보니까 몸무게는 한 6kg 정도 빼야 되고 그리고 얘가 우리 몸속에서 산소하고 영양분을 갖다가 공급해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은
잘 못 움직이겠죠. 쉽게 해서 우리가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꽉 붙잡고 다니면 잘 못 움직이니까 순환이 안 돼요. 혈전이 줄줄이 붙은 순덕 씨. 총 콜레스테롤 수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이제 뭐 혈당도 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관리를 안 하면은 바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고요. 생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굉장히 많이 뭉쳐 있고 피가 끈끈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냥 두면은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만드는 혈전을 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단계였고, 혈관 오른쪽 왼쪽 경동맥에 그 축산경화증이라고 그래서 그게 떨어져 나가면 혈전이 돼서 바로 뇌졸중 바로 오는 건데 양쪽에 6개인가 7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심장 발작,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을 불러오는 고혈압, 수많은 합병증의 당뇨까지. 혈관 건강이 무너진 두 사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나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환자 수는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질환을 하나 이상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인데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 심뇌혈관 질환이 2배에서 3배 증가하고, 당뇨가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배에서 4배 증가하고, 뇌경색 발생 위험 또한 6배로 증가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허혈성 질환의 56%, 뇌졸중의 18%를 차지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막히게 돼서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되고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혈관에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돼서 고혈압이 됩니다. 결국 혈관 상고와 콜레스테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며 혈관에 축적되는 LDL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돌려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당뇨병 환자는 그 수치가 낮은 당뇨병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1%나 적었습니다. 사탕수수 잎과 줄기를 보호하는 왁스 성분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코사놀.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국가 쿠바. 90년대 초까지 쿠바인의 혈관 질환 사망률은 7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민 건강 프로젝트로 폴리코사놀을 무상 지급한 후 심근경색 사망자가 3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도전자도 혈관 건강 개선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4일 도전 오늘 첫날인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하체 근력 강화 운동 중인 순덕 씨. 칼로리 소모가 큰 훌라후프 운동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14일 도전 3일차입니다.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려고 해요. 하루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려고요. 이게 폴리코사놀인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섭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게 열심히 관리 좀 해보려고요. 정난 씨, 폴리코사놀도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피자랑 빵이랑 믹스커피 이런 걸 많이 즐겼는데요. 도전을 시작하고부터는 몸에 좋은 고기와 야채를 주로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식단을 챙기고 있는 순덕 씨. 저 어디 보자. 확실히 도전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식사 후에는 잊지 않고 폴리코사놀을 섭취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운동을 하려고 해요. 혈전이 심한 정난 씨, 충분한 수분 섭취 중입니다. 관절염과 하지 정맥류 등 혈액순환 장애가 심한 순덕 씨, 모세혈관 강화 운동을 매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도전 9일차, 순덕 씨를 다시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엘리베이터 안 타세요, 이제? 이제 운동 좀 하려고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등 작은 생활 습관들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전 12일차. 제가 배고프고 저기 할 때는 무하고 당근을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이게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자주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알약방 다이어리도 작성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빼놓지 않고 매일 섭취한다는 이것. 이게 폴리코사놀인데요. 이걸 먹으니까 뒷골이 좀 덜 땡기고 몸이 가벼운 것 같아서 좋아요. 아유, 진작 좀 신경 좀 쓸 걸 그랬나 봐요. 한 논문에 따르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고혈압 발병 위험도가 낮았습니다. 드디어 14일에 도전 종료. 다시 찾은 병원. 저기 경동맥이 좀 잘 조금이라도 뚫려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죠. 진짜 조금이라도 뚫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엄마. 엄마 병원에 왔어. 검사 잘 받고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 그래, 고마워. 2주 전과 동일하게 체성분 검사, 혈액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그리고 생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오셨네. 무려 3kg까지 빠졌네. 살이 빠지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첫 번째 혈압이 잘 안 줄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고지혈증도 떨어지고, 세 번째는 당뇨도 덜 생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피가 맑아져요. 그때 초음파 했을 때 경동맥에 그 때가 되게 많이 껴 있었거든요. 좀 심각할 정도였는데 그나마 살이 빠져서 조금씩 줄었어요. 그러니까 살만 빠져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2주 전보다 깨끗해진 경동맥 상태. 혈전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확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엄청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요. 하나씩 다니잖아 지금. 기분 좋은데요. 하나씩 다녀야 혈관이 잘 움직이는 거예요. 피가 많이 맑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순덕 씨도 적혈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정상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감소,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습니다. 두 분 다 잘한 거가 일단 체지방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물을 잘 드셨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갖다 꾸준히 섭취하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5%에서 15%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5년, 10년 뒤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그런 성인병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경동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뭐라 그럴까 앞으로 더 꾸준히 열심히 폴리코산을 먹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제 엄마가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더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4일의 도전 화이팅!